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웬만하면 아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편하거나 어려운 경험들을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.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. 근데 물론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늘 날씨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. 며칠 황사가 미세먼지가 꽉 끼어 있다가 완전 깨끗한 그런 봄날을 맞이하면 어때요?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. 어디든 놀러 가고 싶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봄날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.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? 황사 미세먼지 없이 매일매일 화창한 날이 연속되다가 오늘도 날씨가 맑아요. 그러면 오늘의 기분이 황사 미세먼지가 가득한 다음에 온 깨끗한 날과 어떻게 다를까요? 매일매일 날씨가 좋으면은 오늘 날씨 좋은 게 그렇게 기분 좋게 상쾌하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넘게 여행을 가지 못했었잖아요.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빨리 여행 가고 싶다,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고 싶기도 하고 정 안 내면 국내 어디라도 좀 여행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왜냐면 우리가 작년부터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 1년 넘게 처해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불편함이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를 올렸고, 또 막상 진짜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는 그날 그 기쁨과 환희는 정말 더 클 것 같거든요. 반면에 내가 원하면 여행 언제든지 갈 수 있어. 돈도 많고 뭐 코로나도 없고 그렇게 여행을 늘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딱 가는 여행은 코로나 후에 가는 여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쁨과 설레임이 적을 거예요. 상대적으로 더 적을 거예요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잘 먹지도 않고 먹는 거 조절하고 막 엄청 배고프다가 먹는 그런 음식과, 다이어트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오히려 살 좀 쪄도 상관없이 매일 넉넉하게 먹는 음식과 간식 사이에 먹는 음식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? 배고프다가 먹은 그 음식이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기쁨과 환희가 느껴지는 그런 식사 시간이 될 거거든요. 또 한 가지,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엄청 갈증이 나죠. 근데 한동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. 물이 없어서. 그러다가 먹는 물, 이때 이 청량감과 이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은 정말 시원하죠. 근데 뭐 운동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일상에서 늘 물 갖다 놓고 계속 먹을 때 그 느낌은, 갈증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먹는 물하고는 물맛이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. 제가 왜 오늘 이와 같은 얘기를 하냐면요, 아이들한테도 이와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 웬만하면 아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편하거나 어려운 경험들을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특히 몸놀이 할 때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%는 불편한 몸놀이, 이제 나머지 80%는 즐겁고 조금은 편안한 몸놀이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, 그렇지만 이 20%의 불편한 몸놀이를 하시는 걸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요? 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요? 엄마 아빠를 더 싫어하지 않을까요?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이 20%의 불편한 몸놀이가 굉장히 아이한테 큰 역할을 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아이가 매일매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놀이, 편안한 놀이만 계속 하게 되면요, 이 놀이가 확장이 잘 안 돼요. 근데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자기가 좀 힘도 써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놀이를 하다가 뭔가 새로운 놀이를 하면 상대적으로 이 놀이가 또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. 이 놀이에 대한 흥미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안 하던 놀이를 아이가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관심 없었던 놀이들까지도 아이가 재밌다고 느껴지면서 놀이가 확장이 되거든요. 이 20%의 불편한 몸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놀이에 대한 개념도 확장이 되고, 뭐예요? 놀이라는 거는 답이 없고 또 즐거울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고, 또 친구들하고 놀이도 마찬가지잖아요. 친구들하고의 놀이는 20대 80이 아니라 거의 뭐 한 50대 50 정도로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하고 양보하고 또 불쾌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놀이에서 이 불편한 놀이 20%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, 나는 엄마랑 놀 때 그냥 늘 편했는데, 늘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했는데, 이렇게 인식이 되면 친구들 놀이에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
아이가 나 그럼 친구랑 안 놀래. 친구랑 노는 거 재미없어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20%의 불편한 몸놀이는 참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하고, 이 20%의 중요한 몸놀이를 했을 때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아이가 좀 속상하고 이 경험들이 수반이 될 때 평소에 노는 게 아이가 더 재밌게 느껴지고, 또 더 재밌게 느껴지니까 상대방하고 노는 놀이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. 더 즐거워하고 더 집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소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발달이 필요한 경험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20%의 몸놀이를 하면 좋을까? 그 20%의 불편한 몸놀이 어떤 거냐면 막 빠져나오는 거. 엄마가 널 꽉 안을 거야. 자, 이제 탈출해봐 하면서 쉽게 탈출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아이가 자기의 몸 구석구석 관절 하나하나를 충분히 막 움직이고 자기가 끝까지 힘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무조건 져주지 않는 놀이들. 달리기 할 때도 한 번은 엄마가 져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엄마가 한번 이겨보고, 이런 것들도 불편한 20% 몸놀이에 해당이 되고, 그 다음에 껴안기 같은 것도 아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. 역시나 이렇게 껴안기를 하면서 놀이를 시작하는 것들이 나머지 이후에 진행되는 몸놀이가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집중되고 훨씬 더 유쾌하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20%의 불편한 몸놀이, 이게 되게 중요해요. 매일매일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은 놀이를 할 때 어떤 놀이를 조금 짓궂게 해볼까,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요 20%의 몸놀이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경험을 하고 조금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는,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 조절 능력도 키워나가고 타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이,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더 확장될 수 있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꼭 20%의 불편한 몸놀이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꼭꼭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좀 또 다음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